안건 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실행위원회를 갑자기 모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스kum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신 전 기관이사들의 소송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사회를 실행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매스kum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이사들이 지난번에 우리 백사의 총회 때 모든 지난날의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래서 또 용서를 받고 또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또 총회권까지 인정을 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 10월 8일 날 이렇게 발표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왜 소위에서 해고를 해주느냐 이런 또 항의를 하고 또 교수들 또 학생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삼고 총회가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입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분들을 저쪽에서 이것을 취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쪽에서 몇 분들은 또 취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교육부하고 그동안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아마 교육부 입장에서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하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보니까 제가 그 총실 관계자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계획을 좀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전 재단이사들은 법적으로 보면 살아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권한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11월 12일 날 강제로 법원에서 지금 화해 조정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가 화해 조정에 응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절대로 화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살아서 그분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또 나중에 우리는 항소해서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학교는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좋은 방법은 이분들이 취하를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총회장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취하를 권유해서 몇 분들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몇 분들이 취하를 하지 않고 계속하고 그러니까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신조들 의견을 듣고 이런 취하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취하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떤 우리가 물론 이 실행위사에서 어떤 인사권은 다룰 수가 없지만 행정권으로 어떤 제재를 해서 좀 압박을 해서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실행위원회를 모여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실행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의견들도 좀 피력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물론 나름대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 교육부하고도 또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년 12월 13일 날
13일 날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사들을 선출하는 그 회의가 무효라고 하는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 총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승소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사 자격이 없다 하는 그것을 교육부에다가 발빠르게 작년 2월 10월 달에 이 사람들은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 승인을 좀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은 제가 벌써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때 그 이사를 뽑을 때 작년에 2017년도인데요. 17년도에 뽑을 때 보니까 그때 이사가 4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긴급 초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 이사를 소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사 4명을 갖다가 4명의 이사가 뽑은 겁니다. 그때 뽑힌 사람들이 바로 박재선 목사님하고 문찬수 목사님하고 박효근 목사님하고 하교 목사님 이 4분이 그때 이사로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선임이 된 것이 바로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김종원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긴급 처리권 이사인데 통보도 안 하고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해서 그걸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또 다른 이사들이 전부 다 뽑혔고 그 다음에 또 정관도 개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뽑힌 이사들도 다 자격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정관 개정하는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걸 발견하고 왜 이걸 갖다가 작년 12월 달에 결과 났으면은 이걸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무효 소송을 해서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교육부에서 취소를 시켰으면은 이거는 어떤 거는 전자 재척 사유가 돼가지고 이 고소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교수들을 교육부에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상의를 해라. 그래서 교육부에서 가서 했더니 교육부에서는 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에서 결의해가지고 그것은 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갖다가 무효 취소를 그 임원 취소를 요청하면은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결의해가지고 진행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교사 임용이라든지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렇게 해서 이 이사들은 전부 다 아웃시킬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을 또 당사자 재척 사유를 걸려가지고 사실 소송도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것들이 또 무효가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제가 그것도 또 알아봤더니 그렇게 저희가 자기 변호사를 데려가면서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도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 진행된 것들은 법적으로 판결받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12일 날 그 하위 조정하는 그 분위기를 봐서 만약에 그 카드를 그때 가서 써도 되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 사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카드를 쓰면은 바로 그 무효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그때 가서 쓰는 게 좋겠다. 그러나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 소송을 통해 소송을 취하해가지고 일이 가게 되면 나중에 그런 혼란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총회 차원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좀 선택해가지고 취하를 시켜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정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고 우리 이사들이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들의 실행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소송을 취하해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결의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접촉하고 해서 취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은행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듣고 한번 우리 또 시행위원들의 좀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 되는가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예. 고용희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총회 현장에서 전직 이사님들께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내신 분도 그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총회 현장에서 많은 총들이 있는 가운데 공개 사과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총신 조사처리위원회 정상위원회가 모여서 전직이사들을 다 소환을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분들이 다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잘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급박한 사정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좀 나가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신 것도 그렇던데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전직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15일에 조사처리위원회 이승희 목사님 말합니다. 첫 번째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전직 이승희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진작 보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한 것은 총신 총장 선출 문제와 교원 소총 심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모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늦게 모이게 된 것을 배경 설명을 저희들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이사들이 한 번도 불응하지 않고 언론이신 분 빼고 현직에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하나 보내신 것이 있는데 우리 교수 문제는 관용을 베풀면 좋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총장님을 방문해서 그 진위를 파악해보니까 아무래도 교수 문제는 총장님에게 좀 위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그렇게 했고 처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총회 현장에서 이 문제를 내놓고 우리 총대님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대님들에게 그 보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과를 했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총대님들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소송을 했다는 것이 2018년도인데 그 사실을 여기 진영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사실을 사실은 몰랐어요. 한 분이라도 그 얘기를 했다면 그 문제가 거론됐는데 몰랐던 것이 하나님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개 사과를 하고 사과문까지 내신 분들이 다시 그 소송을 취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 소송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총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까? 당연히 소송을 취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자원에서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몇 분 나와 계신데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총회관 입구에 우리 학생들이 구호를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전직이사들은 절대 올 수 없다는 거하고 이분들은 면직 제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걸 제가 듣고 왔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묵구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영이라는 것은 진정한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것이 관용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개 사과했고 사과를 낸 것은 사과라는 의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은 자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실행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우리 총장님 방금 말씀했지만 인사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 총신대 제사장들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이 11월 12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이 11월 11일 11일자가 두게 들어갑니다. 그날까지 소송을 취하하되 만일에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로 하여금 재판국을 구성해서 총회 기망과 해총회 행위의 죄목으로 당사자들을 목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회장직입니다. 이건 행정직입니다. 당회장직을 정직한 후에 11월 30일까지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만일 해노회가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를 불허할 경우에는 해노회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저는 제안하고 해노회 소속 중인들의 모든 일체 행정 무슨 손 찌는 거 일체 행정을 중지시키고 사후의 실행위원회 결의나 시행 일체 대응은 아무래도 우리 총장님이 지금 보시니까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우리 총장과 우리 여기 현재 계신 임원님들에게 맡겨가지고 일체를 맡겨서 처리하기로 저는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가고 있는 마음을 제가 어제 밤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밤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공개 사과하고 사과 발언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러한 소송을 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면 아마 총회의장에서 그분들의 용서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사과문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총회를 기망한 것이다. 전혀 이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실수할까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신행위원들이 좀 힘을 합해서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혼란이 와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새로남교에서도 1억, 또 우리 세대교에서도 5천만 원에서 많은 교회에서 지금 총신을 돕고 있는 이 정말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학교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송 취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총신에 내가 어떤 다시 재단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데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데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내 명예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총회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있다면 일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빨리 취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일에 취하지 않은데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는 그러나 취를 안 했을 때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 총회 안에서 총회 현장에서 아마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여기 몇 분이 있는데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합되게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여기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실행력으로 대동단계에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반드시 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동의합니다. 예, 아까 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전 총신대 재단이사들 전원입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인 바로 하루 전인 11월 10일입니다. 11월 12일에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전날까지, 월요일까지 소송을 취하하고, 취하지 않을 경우에 대노예로 하여금, 이것이 인사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행정권을 말하는 것은 당회장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회장직을 말합니다. 총회 기망, 대총회 행위의 제목으로 당사자들을 당회장권을 정지한 후에 11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대노예가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를 불응할 경우는 대노예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저는 제안한다. 대노예 소속 교회들의 모든 일체 행정을 중지한다. 서류 일절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후 실행위원회 결의, 시행인 일체 대응은 총회장님과 임원님들에게 일체 맡겨서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 있습니다. 가시면 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반론 들어가요. 이사들이 반론해야지. 네. 네, 유태영 목사입니다. 저는 재단 이사로 있었습니다. 오늘 고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5일 이전에 취하를 했었습니다. 총회에서 이런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 후에 9월 27일 날 확인한 결과 취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또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4번 만에 취하가 됐습니다. 물론 이사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당회장직을 정지한다, 그런 게 행정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계셨던, 저 이전에 계셨던 이사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사협이 안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사과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개정하는 데 있어서 1시간 반 싸웠습니다. 총장 선출할 때도 그랬습니다. 재단 이사장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의 화합을 위하고 또 우리 이사들을 설득해서 함께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사 전원 면직 출교하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면직 취하고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권의 흉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재단 이사들이 이미 작년에 가처분을 내서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본안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함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들도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총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나눴었습니다. 이사들이 조정 후에 죽으면 좋고, 그대로 말씀드리기에 죽으면 좋다.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사표를 써서 총회장님 손에 드리겠다. 하루 만에 총회장님 말씀하셔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취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공문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들이나 그 노예들도 내 집이 생겼습니다. 지금 취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사들이 그렇게 다 기도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5시 반 찼다고 올라왔어요. 총 중에 문총이 제일 무섭더라고. 2년 동안 실행위원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단 이사들이 한 일들이 학교를 기망하고 총리를 기망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여서 사과할 때 잘못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무조건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이 지면 좋고 총회장님 계시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겨도 다 사표 내서 사임하겠다. 그러나 정관 개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사들 전부 다 총회장님에게 사표해서 드리겠다고. 그 전에 이미 사표 써서 다 드리기로 했어요. 일리가 있어. 잠깐만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실행위원회에서 노예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고요? 무슨 행정명령이라고요? 강맹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노회장, 당의장권을 정지 명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들이 그렇게까지 악하거나 적폐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김 총장 찾아가지고 이사시켜달라고 이거 하고요, 강의시켜달라고 이걸 하고요, 겉에 나와서는 큰 소리 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재단 이사들도 목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총피가 세계적 문제야. 따르는 그만큼 말해. 3년 전에 말이야 광명이 시간씩 여기 앉아있어. 가지고 내가 죽었어. 전이사 동북로의 공산을 먼저 이런 일을 해서 유명한 염려와 또 우리 땅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총회장님한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사석에서 표현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시국 막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책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전원들이 다 떠듭니다. 그러면 이게 총회적으로 볼 때 너무 분위기가 격앙되고 또 이 정제감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재단이사 방금 주 목사님 나와서 누구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총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게 핵심인 걸로 압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서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이미 정재현 총회장님 계실 때 사임을 했고, 인감증명까지 내라고 해서 인감증명까지 다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시는 총회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전화해서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를 했고, 총회장님은 그 조정님이 오기 전에 사임 취하를 하는 게 좋겠다, 취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오, 이렇게 대화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조정일이 11월 12일인데 조정을 해서 그것이 설령 전이사들이 소위 말하는 살아나온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여기에서 정말 자신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대로 취하하고 홀로 어떤 것이라도 총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총신을 힘들게 하거나 지금까지는 해는 것도 충분한데 무슨 또 저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정일이 끝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말씀하신 우리 오영기 목사님 나와서 하신 대로 그렇게 그 다음에다가 그걸 걸어서 내면 편하지 않겠나 싶고,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말을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기관되어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그걸 신용해 주겠느냐, 누가 그걸 신뢰하겠느냐, 이 정계 분위기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참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마음들이 많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결정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행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사건은 우선 실행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것을 나름대로 제가 검토했습니다. 우리 박병진 목사님을 통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노예를 통해서 노예에다가 지시를 해서 노예가 재판국을 구성하는 것은 실행위원회에서 그거는 노예에다가 지시하는 행정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인사권이 아니고 그 대신 이제 재판은 노예가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사권이 아니고 행정권으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법적인 검토를 다 해가지고 실형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형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재판을 구성하고 여기서 어떤 그 사람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노예에다가 지시를 해서 노예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에서 그 인사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행정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걸 아닌 거라고 해야지 왜 조금만. 정신 만남 나와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104회 총회 때 우리 총회가 유사회로 15인 위원들의 그 보고를 받고 정말 사과하고 사인서하고 이제 총신이 제자리를 잡고 안정으로 가는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학교를 막차고 나와서 이 총회 앞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벌써 총신 문제가 한 4, 5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자문위원회, 지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 100회 총회장 때 되어진 그 상황들을 총신 문제와 얽혀진 총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 마음의 그 부분들 또 저한테는 하나의 상처로 지금 아직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고 있는데 또 총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덧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나왔습니다. 양해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영기 목사님, 우리 위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임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104일 총회에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박수로 끝맺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총회가 무슨 일이 있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지금 대응을 발빠르게 실행이사회를 소집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대응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다 화해로 가면서 참 좋은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결과가 또 이런 일로 또 이렇게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제가 아까 발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몰랐다. 이사들의 소송하는 걸 몰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총회 전에 전 재단 이사들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 몰랐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그것이 지금 이게 현재 11월 2일 날 지금 화해 조정 타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 가지고 이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때에
총회 그 회의가 총신재단 회의가 무효다. 그걸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고소를 했는데 승소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 전 재단 이사들의 그 지위 문제, 신분 문제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탓하는 거 아닙니다. 15인 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총회 앞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박수하고 끝내려고 했는지 이런 건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오늘 와서 또 실행이사회 소집해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처리해야 되죠. 총회를 기망했죠. 사과했죠. 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처리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총회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백회 총회에 정말 얼마나 좀 참 과격한 그런 결정들을 하고 제 마음의 상처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전 총장 김영우 총장이 실형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학교가 수습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일어나니까 저는 또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행이사회에서 정말 학교는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강성으로 하든 이렇게 부드럽게 하든 간에 뭐든지 이 재단 이사들 포기하도록 소송 취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오늘 여기서 좋은 위원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 결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부분. 저는 40년 개척에서 목회하고 40년 목회가 이 총신 문제 때문에 내가 명예롭게 은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실행이사님들 좋은 결정을 해서 학교가 빨리 안정할 수 있도록 우리 총회도 더 이상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바로 일단은 동의 제청까지 하고 안효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 듣고 된 거니까. 예, 강계식 목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신을 살리는 거죠. 지금 근데 현재 법적으로 총신 주인이 누굽니까? 교육부예요. 임시이사죠. 우리 총회나 총신의 주인이 이미 교육부와 임시이사들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장님 지혜롭게 잘 하셨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부의 말을 100%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교섭하시고 잘 설득을 하셔갖고 물론 이제 총회장님, 부총회장님이 지혜롭게 하시겠지만 교육부는 믿지 마라. 언제나 믿지 마라. 그 대신에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반대 의견을 하는 것은 우리 고영기 목사님이랑 같은 노예입니다만은 행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법적인 논란들이 있으니까 우리 강력하게 성명서를 채택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 다시 실행위원회에 모여서 징계 부분은 그때 진행하자. 오늘은 강력하게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개의합니다. 아까 이미 안건이나 동의 제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개가 받은 그 아닙니다. 이미 동의 제청했고 안전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문제야. 아니면 돼서 개의가 계좌 바로 거라. 밤에 가지고 저기 속에 살리가 이 수록을 만들어시켜요. 저희들이 노예되는 우리 성명
성경 목사님 총신 이사로 신수전 단역이 되는데 총신이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부하고 총신 사태가 있을 때가 항상 굉장히 본인이 합니다. 심지어 총회에서 결의를 해도 다음 총회장한테 풀어주라. 풀어줬을 때는 정관계를 이루어졌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몰라도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 경험했습니다. 이번도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이사들은 다 선하신 분들이고 총회에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오셨는데 지금 여기서 안건을 내놓으려면 누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는 내놔야 됩니다. 지금 소송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참가자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 보니까 17명이더라고요. 17명 중에 몇 분들은 다 철회합니다. 안 한다고 하죠. 마음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노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소송 이 자체도 모른다고 그러나 회의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런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왜 했는지를 내줘야 됩니다. 그들이 소송을 한 이유가 단순히 이사 복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신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해소해달라 하는 차원의 소송이었는지 소송의 이유가 우리 회의 안건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쁘냐 좋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는 우리한테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그냥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하는 겁니다. 당장 사건 12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미래지향적인 결의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될 거냐? 물론 우리가 승소해버린다면 총회가 승소해버린다면 문제는 해소되죠. 그러나 만일에 해소가 안 된다면 어떨 것이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정기일을 잡아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준비 설명이 서로 오고 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조정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그 무엇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됐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몰라야죠. 현재. 그렇다면 이 조정기일이 곧다고 하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부가 상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권한까지를 어차피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주려면 우리 총회 시행위원회가 개정을 할 때 약간 과하게 개정을 해서 권한을 줘버려야 되지 지금 이 정도 미래지향적 개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그렇게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 시행의 계기를 가지고 교육부에도 넣고 재판부에도 넣고 해서 효력을 발휘해서 12일자 조정이 안 되면 판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시행의 모임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 결의 가지고는 미래 30일까지 노예에서 보고하라는 것은 다 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사들이 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겼을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나면 어떻게 합니까? 총회는 상급하겠죠.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노예 적용받지 않는 그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행위원회에서 지금 고영희 목사님 발언이 좋은데 거기에 좀 보태가 돼요. 보태가지고 시행위원회에서 임원회에 정권을 부여해서 이 부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 부여해서 이 결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영희 목사님 제 제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네 그렇게 해서 결의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입니다. 뭐냐 밖에서 이런 부르면 돈이 활동만 제시하게 시작하면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추가할 수는 없고요. 추가할 수는 없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전 재단 이사들을 갖다가 무슨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소를 취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미 취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유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아를 안 한 분들을 치아를 좀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전 재단 이사들을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벌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만 잠시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 잠시하지 말아. 한 분은 들고 무관 잠시에 총패들을 잡다. 대전의 신동철 목사입니다. 고영기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고 좋은 안건을 얘기하셨는데 재단이사 전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서
이 재단이사 전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취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는 하는 걸로 동의가 되고 제청을 했습니다. 가부만 물으시면 되고요. 임원회에 전적으로 모여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이게 둥글둥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아이들 올라와서 지금 대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폼 뉴스나 다른 뉴스 등에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실행위원회에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전 재단 이사 목사님들은 이 상황을 아시고 보수를 취하는 것이 그게 덕입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부분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발도 없어. 명예훼손. 의사들 상할지도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문제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이민재단을 하지 말고 뭐야 그래 총패들 잡다 주의야. 경기 중부로 최강현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걸 간과하고 국소적인 것만 갖고 매달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에 재단이사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총신대처럼 관선이사, 옛날엔 관선이사였습니다. 관선이사가 나와서 학교를 빼앗길 위기에서 한보 이사진들이 포기를 하고 교육부 차관을 총장으로 모셔서 살려서 학교를 아주 크게 만든 중부대학교, 저 지금도 재단 이사입니다. 그리고 서남대학교가 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폐교시킨 대학입니다. 그거 왜 폐교시켰냐? 이사들의 내분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총회가 총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재단 이사들 전이든 어쩌든 다 학교 사랑하는 마음 똑같고 목요입니다. 살려야 되고 1조 원 되는 재산을 총회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관에는 지금 딱 갖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총회 지경의 학교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급한 겁니다. 싸우지 말고 그걸 만드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1월 12일 재판 만약에 재단이사 다 취소를 해서 교육부가 이겼다고 합시다.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이사 몇 명이나 줄 것 같습니까? 긴급 초결권 가진 분 외에 몇 자리 주실 것 같습니까? 많이소에 2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긴 학교가 서남대학입니다. 알고들 계십시오. 서남대학교 고가에 팔렸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재단이사 처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실을 총회가 가지고 오는 날까지 정관이 총회 지경의 학교가 되기까지 좀 하나된 모습으로, 그리고 학생들 대고 좀 그만하고 살림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아까 개인을 낸 강재식 목사님의 저는 제청을 하고 추가 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어떤 여기서 속에 살리고 말씀하는 것을 목사님 학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복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임시이사가 파송되어서 그 교육기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학교가 이런 분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재단이사들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해임을 하고, 그래서 이사가 없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송되어서 수습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교가 안정이 되면 정이사를 구성합니다. 정이사를 구성할 때 원래는 사분이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분이사 하는데 전 이사들이 50%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우리 박의 전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날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전 이사들이 8명이 바로 이 15인의 이사를 50%의 지분을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복수로 추천하면 4분이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추천하는데 전부 다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들 추천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바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사들이 또 학교 관계자들하고 총회하고 해가지고 또 50%를 추천을 해서 사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15명이 결정이 되면 그 15명이 우리 총회에서 원하는 총회 재단 앞으로 지금 정관을 바꾼 걸 갖다가 저 정관 지난번에 개정한 것도 지금 법적으로 가면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은 그게 다 무효가 됩니다. 제가 검토한 무효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잣대를 지금 카드를 쓰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5명이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관을 갖다가 총회 지정 친학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무슨 만선이사가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사님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박경원 목사입니다.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과 조사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데요. 우리 일에 여러 관련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5인 조사처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인지했냐 몰랐냐 알아서도 문제 몰라서 문제다 해서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않지만 또 하나 지금 그 제자인사분들의 그 생각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다음에 받은 소송 본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시작된 소송인데 이것을 이제 지금 잘때 용서 받은 일이 벌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사실 억울하다. 그리고 본인들은 복귀 의사가 없다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제가 판결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그 4명의 이사가 자격이 없다는 소송이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판결과 그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영 목사님 말씀대로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매듭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 일단은 법적인 대처를 누군가 주인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에 맡기고 우리 고목사님 결의대로 맡기고 이 자리는 총회 구성원 전체가 우리를 보고 있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총회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의원의 일탈을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순종하지 않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겠다 하는 것을 고목사님 의견대로 경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거든요. 총회 지도한 지도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적인 임원에 대처할 것입니다. 만약 재단인사들께서 자기 자신들이 의도가 없다면 공식적인 어떤 의지 표명을 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되고 각서도 안 됩니다. 써놓고 총회장이 강요에 섰다.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 하면 그것도 무효가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좋은 의사표시는 소송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 됐습니다. 추가 때문에. 왜냐하면 좀 추가로 아까 이영만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그 안건을 제가 이미 제청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하지 말고 새로운 안건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총회 지정한 말로 하고 결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새로운 안건으로 승화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야부 부르시면 됩니다. 잡으면 됩니다. 돈이 안 되냐? 그럼 지금 박경원 목사님께서 나오는 성명서를 지금 아니 고목사님 요청하는 거예요. 고목사님 요청입니다. 가부 아까 가부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물었어요. 다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하겠습니다. 아니요 있습니까? 예. 예, 행하겠습니다. 안건이 사건으로 들어온 놈들 책임이 크고 하나님 책임질 척도 안 되려는 우리가 총회가 하나가 돼서
학교 지켜야 해. 손에 어린자 이름으로 각한나게 한테 가지고 많이 끌려다니고. 남아산 동문 신앙인분들 잡으셨어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법적 사항을 이번에 맡기기로 동의를 정권을 줘서 이번에 맡기기로 동의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가시는 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안녕하시기 김종현 바랍니다. 목사님 믿을 수 있어요? 지난 초기가 네, 오늘은 또 이 안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안건은 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준비하시는 박과장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총체를 사랑하고 총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행력을 실행하셔서 진지하게 협조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 기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보내겠습니다. 제청했습니다. 가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의 축사 실행을 올려